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20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미국의 GDP는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SOXL은 급등을 했어요. 국내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수급은 반도체와 네이버로 이동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소폭 상승해서 마이너스 아직까지 40%고요. SOXL은 장중 9%까지 갔다가 5%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애프터마켓은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잘하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150만원까지 갔다가 98만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진짜 무서운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은 다 같은 패턴의 차트 모양이 나왔어요. 아마도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기관의 수급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국내 2차전지에 몰려있던 수급이 반도체와 네이버 카카오로 다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2.7% 상승을 했어요. 기관이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네이버도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 창업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어요. 26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젠버그는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리스크를 무시한 채 계속 오르고 있다며 단기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사기극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인터뷰에서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연준이 폴 볼커 시절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다가올 경기 침체를 의식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을 뛰어들고 있다면서 현재 주식 시장은 약 2년 전에 발생한 빔 주식 광풍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는 포모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과거 대공황과 닷컴 버블,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투자 심리에 경종을 울리는 부정적인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인공지능과 쇼폰 컨텐츠 릴레이 활약으로 주력 사업인 광고 부분의 실적이 좋아진 가운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 이상이었답니다. 메타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1%나 늘었대요. 메타의 실적이 좋으면 반도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0.61%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그동안 주구장창 팔기만 했는데 어제 4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오늘 또 주가의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CATL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를 필두로 전 세계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래요. 전기차 배터리 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도 지켰대요. 그러나 자체 배터리를 장착하는 BYD 등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는 치열해질 전망이래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ATL은 2분기 순이익은 1조 9,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63%가 증가했고요. 매출은 56%가 늘어났대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 회사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대요. 테스트를 거쳐 승용차에 장착할 예정이고요. 배터리 비용을 절감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요. 중국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점점 상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와 BYD 양강 구조로 수렴하는 가운데 중국과 독일의 전기차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합동 연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중국의 경제 매체에서 27일 보도했어요. 독일의 아우디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전략적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섰대요. 양사는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 커넥티드 전기차와
모델을 공동 개발 생산할 예정이고요. 지능형 커넥티드 차는 인터넷과 연결해 전화, 지도, 뉴스, 날씨, 실시간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차를 말한대요. 앞서 독일의 폭스바겐도 전날 8,900억 원을 들여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 지분의 5%를 사들이고 중국 시장에 중형 전기차 2종을 공동 출시하기로 했대요. 샤오펑은 알리바바가 대거 투자하고 있어 알리바바 자동차라고 불린대요. 현지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핵심 가치는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 아니라 자율주행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슬라를 전기차 최강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대요. 독일이나 일본, 한국의 전기차는 자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오, 샤오펑, 리오토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뒤진다라고 판단한대요. 독일의 유수 자동차 기업이 자존심을 접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합작에 나서는 건 중국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승부처로 보기 때문이래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이후 새롭게 출범한 금융감독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대요. 중국이 주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관련 방안들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래요. 27일 금강총국은 상반기 은행보험업 데이터 발표회를 열고 내수와 중점 부분, 취약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대요. 금강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공무원 직속 기구라고 해요. 금강총국은 재정 지원을 통한 소비 회복, 진작 촉진, 핵심 산업 투자자금 조달 지원, 혁신 기술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장 주체 활력 제고 등 4가지 경기 부양 방안을 제시했대요. 특히 24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소비 및 부동산 시장 진작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졌대요. 금강총국은 재정 지원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가전제품 등 효과가 큰 재화의 소비를 장려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한다는 방침이에요. 아무튼 중국은 전기차에 대해 계속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출근을 해야 돼서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영상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